역사 속의 이야기, 러시아와 미국의 식민전쟁을 다뤄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졌으며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적대적이었던 양 진영은 1960년대 말 핵 확산 금지 조약, 전략 무기 제한 협정 등으로 인해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당시 미소 양국이 대탕트를 추진할 수 있었던 주요 매개체는 곡물이었으며 곡물 거래가 정치적인 이용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소련은 농업 정책의 실패와 식량 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곡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산 곡물을 대량 수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역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군비 지출을 억제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련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미소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1972년 전후 최초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으며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소련 서기장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소련 양국은 별도로 곡물 거래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의 닉슨 정부는 곡물 거래를 통해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소련 길들이기 이외에 재선을 앞두고 농부들의 표심을 얻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작황 부진으로 인해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곡물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던 소련은 이와 같은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였습니다. 미소 양국은 서로의 약점을 이용해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곡물 거래 협정을 맺었으며 미소 양측의 이해가 절묘한 시점에서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닉슨 대통령은 1972년 7월 8일 향후 3년간 러시아로 7억 5천만 달러의 곡물을 지원하는 예산안에 서명하였으며 이 규모는 미국 생산량의 30%, 미국 내 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소련은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향후 3년에 걸쳐 곡물 수입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을 한 번에 모두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소련은 중개인을 통해 동시에 개별적으로 여러 곡물 메이저들과 곡물 계약을 체결해버렸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뒤늦게 알아버린 미국 정부는 소련이 곡물 메이저들과 체결해버린 곡물 계약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련의 미국산 곡물 대탈취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소련과의 곡물 거래 협정으로 미국 농가의 표심을 얻기에 충분하였으며 1972년 11월 재선 투표 결과 49개 주에서 승리하여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1979년 12월 소련이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친소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련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으며 서방 세계는 즉각적으로 소련에 대한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소련이 곡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곡물을 무기로 검수 조치를 취하여 러시아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소련은 대체 공급원인 아르헨티나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곡물 수입을 늘림에 따라 미국의 검수 조치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검수 조치와 곡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농가의 표심을 잃은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레이건에 패배하였습니다.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소련은 미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최대 공급처인 우크라이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미에서 곡물을 수입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까지 소련은 축산업 육성을 위해
곡물뿐만 아니라 사료용 원료들을 대규모로 수입하였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러시아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토지의 개인 소유가 가능해졌으며 대규모 영농이 이루어짐에 따라 러시아의 농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주요 밀 수출국으로 등장했으며 현재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밀 수입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